광해군 때 행해졌던 여러 가지 뭐 의료사업, 토지 재정비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또다시 그 도덕적인 수양은 이겁니다. 사람들에게 예법을 가르쳐야 전란 후에 이 부박한 풍조가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어찌 보면 그야말로 이 시대와 동떨어진 그런 수습책을 내놓는 정도의 아주 좀 무책임하다고 할 수 있겠죠. 절망하는 민심을 위로하고 피폐한 민생을 돌보는 대신 집권층은 관념적인 자기 방어와 무장에 골몰했던 것이다. 결국에는 그러한 정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냐? 이것은 사상탄압. 결국에는 이게 가장 큰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상탄압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성리학이 더욱 교조화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문난적 논쟁이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것이고, 자유롭게 그 경전을 해석하려면 이건 사문난적이다 해서 윤유 같은 경우는 죽잖아요. 그래서 박사당도 마찬가지로 정약용도 결국엔 그 사문난적 논쟁에 휩쓸려서 그 18년의 유배를 가고. 살인파가 정계에 진출한 16세기 말경, 심경이란 책이 조선에 들어온다. 심경은 유교 경전과 성리학 저술 중에서 심성수양에 관한 격언을 모아 편집한 책. 사림들은 임금과 신하들의 공부자리인 경연에 심경을 정식 과목으로 채택해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다. 그들은 경연에서 심경을 강의하면서 왕의 심성수양, 수기치인을 강조하고 왕을 도덕적으로 지도하려 했다. 살인파가 들어온 이후에는 이것들이 전혀 배제된 채 완전히 성리학 일변도에, 그래서 더욱더 그 심을 강조하게 되고, 왜냐하면 임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정치가 제대로 전개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임금의 마음을 과연 누가 바로잡아 줄 것이냐. 그건 바로 성리학을 수양한 자신들의 임무라고 봤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6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살인파가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는 그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심의 수양의 문제가 더욱더 그 강하게 이제 경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음 수양 의리의 강조는 변화하는 국제 질서에 눈을 감게 하고 명나라에 대한 사대와 명분론적 의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18세기) 들어 청나라 사신 연행길이 잦아지면서 청에 발달한 문물을 보고 온 사대부들 간에 각성의 물결이 인다. 대명의리론과 명분론에서 벗어나 청의 발달한 문물을 보고 배우자는 북학사상이 의식 있는 사대부들 간에 퍼지기 시작했다. 박지원을 비롯한 북학자와 실학자들이 낙후된 조선의 현실을 개혁하자는 다양한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을 정책으로 채택하고 시행할 수 있는 집권층의 세계관은 너무나 편협하고 고루했다. 우리가 조선의 역사를 쭉 보면 특히 17, 18세기의 그 영조, 정조 시대를 보면은 조선의 르네상스를 얘기를 하고 아주 중흥의 시대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동시기에 중국이나 일본의 상황과 이렇게 수평적으로 비교를 해 놓고 보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조선의 상황은 대단히 그 낙후돼 있고 열악한 이런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그 시대를 지배했던 그런 지배층들의 사고가 유연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고방식, 나와 다른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사고방식과는 다른
방식의 그 사고 방식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은 역시 굉장히 좁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학이라고 하는 것도 북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대단히 개혁적이고 근대지향적인 것처럼 우리는 지금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실체는 어디까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학적인 체제를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 안에서만 어떠한 일정 정도의 그 변용을 주장했을 뿐이지 근본적인 변화, 개혁을 주장하지 못했던 것은 이런 사상적인 경직성이 분명히 거기에 내재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조선의 국력으로 한창 전성기를 구가하던 청나라를 정벌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사대부들은 내면의 북벌 의지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끝내 꺾지 않았습니다. 북벌과 명나라에 대한 의리는 중국의 정통 왕조인 명나라가 멸망한 이후 조선의 존재 이유이자 조선의 소중화로서의 자존심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고도 단일한 이념이 별다른 도전을 받지 않고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조선 사회를 지배했기 때문에 청나라의 현실적인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고 결국 조선은 근대화로 치닫던 세계사의 흐름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맙니다. 이상과 현실, 명분과 실리, 그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극단의 정치가 아니라 조화와 중용의 정치를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조선 후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